그리고는 그의 아랫도리로 향한 은이 따스하고 촉촉한 온기로 그의 중심을 어루만졌다. 그리고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그녀는 그를 위로했다. 당황했던 그도 이내 천장을 바라보다 그녀의 머리를 한 손으로 감싸 안았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다. 고마워요. 그는 단단해진 무언가를 주체할 수 없었고 점점 빨라지는 그녀의 템포에 참지 못하고 결국 그녀에게 가득 머금게 했다. 안녕하세요. 바람 따라 걷는 길입니다. 여기서 만나는 모든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의 작은 쉼표가 되길 바랍니다. 그녀가 처음 그 집 문을 열었던 날은 초여름의 끝자락이었다. 덥지도 춥지도 않은 바람이 골목을 지나고 있었고 그녀는 조용히 이름표를 만지작거리며 문 앞에 섰다. 도어락 비밀번호는 미리 받아두었지만 이상하게도 한참을 망설였다. 환자분은 조금 까다로우실 수 있어요. 소개소 직원은 전화를 끊으며 그렇게 말했다. 그 말이 내내 마음에 걸렸다.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섰을 때 현관 너머로 보인 건 생각보다 넓고 정돈된 거실이었다. 햇빛이 잘 드는 창가엔 오래된 가죽 소파 하나, 그리고 묵직한 나무 테이블 위엔 책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가 모습을 드러낸 건 그녀가 실내화로 갈아 신는 사이였다. 간병인분이세요? 중저음의 목소리. 그리고 그녀는 그를 보고 잠시 멈칫했다. 생각보다 젊었다. 아니, 젊어 보였다. 회색 티셔츠에 검은 슬랙스, 머리는 단정했고 눈빛은 조금 지쳐 있었다. 배우처럼 생겼다는 말이 괜히 나온 건 아니었다. 네, 오늘부터 함께 하게 됐습니다. 조지현이라고 해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인사하자 그는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심재욱입니다. 많이 도와달라고 하진 않을게요. 그 말에 그녀는 살짝 웃었다. 처음엔 다들 그렇게 말하지. 간병인의 하루는 침대 시트 갈기, 약 챙기기, 식사 준비로 시작된다. 하지만 그날 그녀는 아침도 점심도 챙기지 못했다. 그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입맛이 없으세요? 그녀가 묻자 그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다. 누군가에게 입맛이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아세요? 그 말에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다만 그를 바라봤다. 기묘하게 단정한 얼굴과 외로워 보이는 어깨를. 그날 밤 그녀는 그의 집을 나서며 생각했다. 이 사람 이상하게 신경 쓰이네. 조지현은 이틀째 되는 날 아침 예정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다. 현관 앞에 섰을 때 이미 커튼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일찍 일어나셨네. 그녀는 조용히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그녀의 목소리에 그는 책상 앞에서 고개를 돌렸다. 밤을 꼬박 세운 듯 티셔츠는 구겨져 있었고 눈가는 다소 붓기가 있었다. 밤새 못 주무셨어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그는 어깨만 한번 으쓱했다. 이 나이에 밤이 길게 느껴지는 건 살아있다는 뜻이겠죠. 그의 말엔 진심인지 농담인지 모를 씁쓸한 여운이 있었다. 아침은 소고기 미역국과 잡곡밥을 준비했다. 첫날보다 차려진 식사가 많아진 걸 보며 그가 물었다. 원래 이렇게 정성스레 준비하시나요? 식사라도 따뜻하게 드셔야 하루가 좀 덜 외롭잖아요. 지연의 말에 그는 잠시 조용히 웃었다. 그러곤 조심스레 밥을 한 숟갈 떴다. 그녀는 그가 젓가락을 드는 걸 처음 봤다. 식사를 하는 그의 모습은 묘하게 고요했다. 음식을 맛있게 먹는다기보다 조용히 견뎌낸다는 느낌이었다. 전 아픈 게 오래됐어요. 식사를 마친 그가 말했다. 병은 고쳐졌는데 마음이 같이 낫진 않더라고요. 지연은 물었다. 어떤 병이셨어요? 그는 한참 뜸을 들이다 대답했다. 심장입니다. 큰 수술은 아니었는데 문제는 그 이유죠. 그 말엔 무게가 있었다. 지연은 더 묻지 않았다. 대신 따뜻한 차를 내어왔다. 그날 오후 그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오래도록 바라봤다. 지연은 조용히 빨래를 개고 창가에 걸린 커튼을 손질하며 그 곁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말했다.
간병인님, 혹시 나이 여쭤봐도 실례가 될까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45이에요. 그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으며 웃었다. 30줄이신 줄 알았어요. 참 동안이시네요. 지연은 살짝 웃고는 말했다. 그 말 많이 들어요. 그 웃음은 짧았지만 오래 남았다. 그녀가 현관을 나설 때 그는 처음으로 배웅을 나왔다. 내일 뵐게요. 그녀가 말하자 그는 조용히 말했다. 내일이 기다려지긴 오랜만이네요. 그 집은 이상하게 조용한 냄새가 났다. 벽지에 묻은 햇빛 자국, 책장에 켜켜이 쌓인 먼지, 그리고 열지 않은 피아노 뚜껑. 조지연은 어느새 집안의 패턴을 익혀가고 있었다. 그의 물컵은 항상 식탁 오른쪽, 약은 오전 10시에, 오후엔 6시에, 그리고 오후 4시면 늘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는 창밖을 오래도록 바라봤다. 말없이 묘한 표정으로. 그 표정엔 그리움도 없고 미련도 없었다. 그저 오래된 풍경을 마주한 듯한 고요함만 있었다. 이 동네는 참 조용하네요. 지연이 커튼을 들추며 말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젊었을 땐 이 주변이 논밭이었어요. 요즘은 이렇게 조용한 동네가 귀하죠. 그의 과거가 궁금해졌다. 그는 지금 누구이며 무엇을 지나왔는지, 그가 머무는 이 고요함은 어떤 이야기의 끝인지. 대표님은 아니, 죄송해요. 뭐라고 불러야 하죠? 지연의 질문에 그는 웃으며 말했다. 대표였던 시절은 지났어요. 지금은 그냥 심도연입니다. 그럼 도연 씨라고 부를게요. 그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미소 지었다. 그렇게 불러주는 사람 참 오랜만이네요. 그날 저녁 지연은 냉장고 안에 오래된 사과와 채소를 꺼내 죽을 끓였다. 식사 후 그는 그녀에게 물었다. 왜 간병인을 하시나요? 질문이 조심스러웠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지연은 망설이다가 말했다. 아이를 혼자 키웠어요. 병원비가 많았고 경력 단절도 길었고 간병은 힘들지만 사람을 지키는 일이니까. 어느 순간엔 제 자신도 돌보고 있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주 작게 중얼거렸다. 사람을 지킨다는 거 좋은 말이네요. 그 밤 지연이 집을 나서려 하자 그는 문 앞까지 따라 나왔다. 내일 오실 수 있죠? 그럼요. 전 여기 일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는 그녀를 바라보다 문득 말했다. 일이 아니어도 좋을 텐데요. 지연은 순간 말을 잃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리고 문을 나서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상한 집이야. 그런데 싫지 않네. 그날 밤 은희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퇴근하게 되었다. 병원에서 간단한 교육 일정이 있었고 지친 몸으로 들어선 낯선 집은 조용했다.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서니 거기 그가 앉아 있었다. 창밖을 보고 있던 그의 옆모습은 그날따라 더 선명하게 다가왔다. 늦으셨네요. 그는 먼저 말을 걸었다. 그 목소리에 은희는 순간 자신의 긴 하루가 녹아내리는 듯한 감각을 느꼈다. 죄송해요. 일정이 좀 길어져서요. 은희는 재빨리 손을 씻고 식사를 준비했다. 그런데 오늘은 그가 먼저 말을 이었다. 간병인이라는 게 생각보다 마음을 많이 쓰게 되는 일이죠. 그 말에 은희는 멈칫했다. 그녀는 늘 그저 돌보는 사람으로 존재해왔지만 그가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는 듯한 질문을 한 것이었다. 맞아요. 그냥 몸만 챙기면 될 줄 알았는데 자꾸 마음이 따라가네요.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오고 나서 이 집이 좀 덜 조용해졌어요. 그게 나쁘진 않네요. 그 말에 은희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나왔다. 그리고 잠시 후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조용히 틀었다. 피아노 선율이 흐르고 은희는 그 옆 소파에 살짝 앉았다. 그날 밤은 아무 말 없이 단지 조용히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던 밤이었다. 은희는 그날 이후로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생겼다. 그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잠시 음악을 듣고 말없이 머무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었다. 그는 말수가 많진 않았지만 그가 건네는 짧은 한마디 한마디가 이상하게 오래 마음에 남았다. 오늘은 어떤 하루였어요? 그의 질문은 늘 사소했고 늘 따뜻했다. 은희는 그런 그에게 조금씩 자신의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혼자 아이를 키운 이야기, 힘든 시절을 웃으며 넘겼던 순간들, 그리고 이 일을 하게 된 이유까지. 난 그냥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게 좋더라고요. 나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다는 생각은 가끔 하지만 그건 욕심일까봐. 그는 조용히 은희를 바라보다가 물컵을 건네며 말했다. 그건 욕심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너무 당연한 감정이에요. 그 말에 은희는 순간 울컥했다. 참았던 감정들이 잔잔하게 흔들렸다.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았다. 아무도 그렇게 말해준 적이 없었으니까. 그날 밤 은희는 방으로 들어가려다 다시 거실을 돌아봤다. 그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자신이 쳐다보고 있는 걸 알고 있었는지 가만히 눈을 마주쳤다. 그는 말없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라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 순간 은희는 알았다. 자신의 마음이 그를 향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도 그 마음을 알고 있다는 걸. 그날 밤 은희는 평소보다 오래 머물렀다. 남자의 손끝은 어느 때보다 무기력했고 눈빛엔 오래 묵은 체념 같은 게 배어 있었다.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마음을 끌었다. 안쓰럽고 외로워 보여서. 가만히 손을 잡고 있던 은희가 먼저 속삭였다. 혹시 안아드릴까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은희는 그 침묵 속에서 수많은 이야기를 들은 듯 했다. 은희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갔다. 머뭇거리는 그의 시선을 두 손으로 감싸 안았다. 고요한 밤 창밖 바람 소리마저 멎은 듯했고 시간은 둘만의 호흡에 맞춰 흐르고 있었다. 그녀의 손이 그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괜찮아요. 지금은 그냥 저한테 기대도 돼요. 그의 이마에 그리고 뺨에 천천히 입을 맞췄다. 그가 떨리는 숨을 몰아쉬었고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힘든 밤은 나눌수록 덜 외로워져요. 그리고는 그의 아랫도리로 향한 은희. 따스하고 촉촉한 온기로 그의 중심을 어루만졌다. 그리고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그녀는 그를 위로했다. 당황했던 그도 이내 천장을 바라보다 그녀의 머리를 한 손으로 감싸 안았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다. 고마워요. 그는 단단해진 무언가를 주체할 수 없었고 점점 빨라지는 그녀의 템포에 참지 못하고 결국 그녀에게 가득 머금게 했다. 그리고 그녀는 뭔가를 삼킨 듯 그를 보며 활짝 웃어 보였다. 그렇게 그들은 무너지는 숨결과 눈빛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그들은 마침내 하나가 되어갔다. 무거웠던 외로움도 삶의 끝자락에 걸린 고요도 그 순간만큼은 조금 덜 날카로웠다. 은희는 욕실 문을 조심스레 닫고 수건을 걸었다. 민수는 상체에 가운을 걸친 채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시선엔 어쩌면 체념 같은 것과 희미한 설렘이 함께 엉켜 있었다. 조금만 몸을 앞으로 숙여보세요. 그녀의 손끝이 조심스레 그의 등을 타고 내려갔다. 따뜻한 물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사이로 민수는 눈을 감았다. 그의 등이 숨결처럼 미세하게 떨렸다. 은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건으로 천천히 그의 목덜미를 닦고 물기를 털어내며 말없이 손길을 옮겼다. 이런 걸 누가 다시 해줄 줄은 몰랐네요. 민수가 낮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나무처럼 갈라져 있었다. 은희는 잠시 멈칫했지만 다시 손을 움직였다. 전에도 누군가 해준 적 있단 얘긴가요? 민수는 대답 대신 가볍게 웃었다. 그리고 그녀를 향해 몸을 돌렸다. 둘 사이의 공간엔 아직 수증기가 가득했지만 그 안에서 은희는 처음으로 그와 눈을 마주쳤다. 잠시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 그리고 은희는 그가 외롭다는 걸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다. 물이 반쯤 찬 욕조 안
그녀는 모든 걸 한 겹 한 겹 바닥에 내려놓고 그의 위로 서서히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 욕실안 가득 찬 수증기. 그의 몸은 생각보다 일찍 반응했다. 그녀는 그의 목을 두 손으로 감싸 안은 채 서서히 허리를 움직였다. 처음 듣는 그의 깊은 숨소리.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깊게 그리고 빠르지 않게 쉬지 않고 움직였다. 마침내 새어나오는 은희의 숨소리와 떨림. 그들은 그렇게 하나가 되었다. 그날 밤 욕실 안수증기처럼 두 사람 사이에 쌓였던 거리도 조금씩 희미해졌다. 은희는 물기를 닦아준 후 가운을 입혀주고는 살짝 젖은 머리칼을 수건으로 눌러주듯 닦아주었다. 민수는 그 손길을 가만히 받고 있었다. 마치 그 어떤 말보다 따뜻한 위로처럼. 사람 손이 이렇게 따뜻했나 싶네요. 민수의 말에 은희는 잠시 고개를 떨궜다. 그 순간 괜히 눈물이 날까봐. 그날 밤 그녀는 침대 옆 간이 침대 대신 민수의 방 안 소파에 앉아 조용히 그와 같은 공간에서 한참을 깨어 있었다. 서로에게 다가가고 있다는 걸 그 누구보다 자신들이 먼저 알고 있었기에. 며칠 뒤 햇살이 부드럽게 비추던 낮. 은희는 앞치마를 두르고 민수의 주방을 어지럽히고 있었다. 테이블 위엔 밀가루와 다진 채소, 고기 반죽이 놓여 있었고 그녀는 능숙하게 만두피를 빚어내고 있었다. 이 나이에 만두도 직접 빚어요? 민수는 고개를 갸웃하며 웃었다. 못하는 게 없네. 다 잘하네요. 운동도 잘하고. 은희는 반죽을 살짝 말아 올리다 말고 멈췄다. 그 말에 괜히 얼굴이 붉어졌다. 칭찬이 익숙하지 않아서요. 그럼 자주 해드릴게요. 민수가 덧붙였다. 조용한 낮, 두 사람은 식탁 앞에서 손에 밀가루를 묻히며 하나씩 만두를 빚고 있었다.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혹은 처음 만난 연인처럼. 그날 만든 만두는 놀랄 만큼 맛있었다. 그건 어쩌면 그 안에 오래 묵은 외로움과 따끈한 설렘이 같이 들어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밤이 깊었다. TV 소리는 꺼졌고 거실의 조명도 하나둘 꺼졌다. 남아있는 건 벽시계의 째깍거림과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달빛뿐이었다. 민수는 소파에 앉아 자신도 모르게 졸고 있는 은희를 바라보았다. 고된 하루였을 텐데 언제 그 자리에 와서 잠들었을까? 그녀의 숨소리가 고르고 입가엔 살짝 미소가 머물러 있었다. 그는 살며시 자리를 옮겼다. 소파 옆 바닥에 작은 담요를 펼치고 조용히 눕는 순간 은희가 눈을 반쯤 떴다. 저기 그쪽이 더 불편하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졸음에 젖어 나른했다. 민수는 대답 대신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러자 은희는 담요 한쪽을 들어 올렸다. 여기 조금은 같이 누워도 되죠? 그 말 한마디에 민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스럽게 그녀 옆에 자리를 잡은 그는 자신도 모르게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거였던가. 은희는 눈을 감은 채 그에게 등을 살짝 기대었다. 그리고 나지막하게 속삭였다. 이상하죠? 그냥 오늘은 이대로 아무 일도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그녀의 말에 고개를 살짝 끄덕였고 그렇게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그 밤을 지나고 있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서로의 곁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안녕하세요. 바람 따라 걷는 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